안녕하십니까. 세행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과 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화폐는 디지털화된 화폐일 것이다. 그래서 전자지갑에 중앙은행에서 발신한 어떤 전자적인 신호를 담고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은행에다가 우리가 돈을 맡기는 형식이 될 테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에다가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부분들도 논의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네, 그렇죠. 중앙정부죠.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디요? 한국은행. 미국은 어때요? 연방은행. 중국도 무슨 중앙은행이 있을 겁니다. 중국 자체 국영은행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시중은행들을 통제하고, 그죠? 금리를 주고받고 하죠. 시중은행들을 통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 이런 중앙은행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전자화폐를 발행하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요?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송금,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대부분 금융 거래가 다단계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온라인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벤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디지털 벤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당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넷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벤사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대부분 어때요? 디지털 형식으로다가 저장을 하고 각 신용카드사별로다가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가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에서 결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단계가 다단계죠. 다단계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좌 간 지급 이동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카드사를 통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2, 3일 이상, 일주일 이렇게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전자화폐가 됐을 경우에는 아주 삽시간에, 그죠? 0.1초 만에 빛의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지급 보증, 그죠? 직접 통제되고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간 발행했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국가가 통제를 하고 국가가 보증을 한다라고 하면은 화폐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화폐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화폐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가장 원하는 나라가 어디다? 중국이다. 중국은 왜 이걸 원하느냐? 제가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디지털 화폐는 뭐예요? 중앙은행에서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디서 돈을 쓰고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를 샅샅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또 되게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런 디지털 화폐를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기축통화가 어느 나라 통화예요? 달러예요. 전 세계 무역 거래의 40% 이상을 뭘로다가 결제를 해요? 네, 달러로 결제를 해요. 이걸 기축통화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로화, 세 번째로 엔화 이런 식으로 됐어요. 위엔화는 어때요? 기축통화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4위 내지 5위 정도의 무역 통화의 수단으로서 쓰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축통화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그때는 안 드렸지만은 어때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서울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대전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있고, 이런 화폐들이 막 통용이 돼요. 그죠? 달러는 어떻게 돼요? 전국에서 다 통용되는 화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어느 서울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지네들끼리 하는 게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화폐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아주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면 이 화폐가 활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축통화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역화폐가, 그죠? 지역화폐가 위안화 같은 지역화폐가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전자화폐의 매력적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 시장을 선점하려는, 왜냐하면 이런 기축통화의 권력 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하는 사람이 선점하는 거잖아요.
경쟁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다. 제일 먼저 실행을 하는 건 어디다? 중국이 올 연말이나 내년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중앙인민은행이 금년 말 이후로 처음으로 실물 위안을 안정코인이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화폐로 출시할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전 세계 사용 인구 25억 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페이스북도 어때요? 디지털 화폐를 한번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발행한 이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일개 회사에서, 그죠? 전 세계적인 어떤 그 공신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대단히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의 어떤 화폐 전쟁은 디지털 화폐 전쟁이 될 것이다. 이 디지털 화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모든 정보는 그 디지털 화폐를 발권하는 기관이 가진다. 그 기관이 중앙은행이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뭐예요? 정보를 각자에 담아두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가 일방이 가지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어떤 자기 결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대단히 심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화폐로서의 가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기축통화 전쟁을 다시 바꿔놓을 수 있는, 그죠? 이러한 중앙은행, 각 국가의 중앙은행의 발권 경쟁, 소위 말하는 디지털 발권 경쟁이 이제 시작됐고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를 새로운 각도로 바꿔놓을 수 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될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 안정적인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로서의 기본 기축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어떤 권력, 그죠? 돈에 대한 권력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환율 부적격한 나라 내지는 환율 조작국을 지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내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미국 금융 거래를 달러화를 할 수 없다는 불이익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은행들이 어떻게 돼요? 다 벌벌 떨죠. 미국과 거래하고 있는. 왜 미국과 거래를 못하면요, 무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은행이 어떤 거예요? 화폐라는 거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실물과 연동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근데 디지털 화폐 전쟁 하에서는 이러한 지각이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 중에서 이 기축 통화로 인한 권력들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고, 그거를 위해서 중국이 상당히 발빠르게 이러한 화폐 발행 전략을 짜고 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 금방금방 시시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에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